자성 소재를 자료 조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성 소재 특성 분석을 통해 실제 이제 자성 물질을 적용해보고 실제 자성 물질을 적용을 하였을 때 어떠한 차폐 성능을 가지는지까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위치에서도 이제 자기장 차폐 성능을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자기장 차폐 방법 가이드를 제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폐 소재에 사용되는 자동체 선정 방법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중전력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누설 자기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폐 방법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였고요. 노피온에서는 자성 소재를 확보하고 자성 소재 물성 평가를 통해 이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실제 노피온에서 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전력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차폐 성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폐 방법별 자기장 차폐 특성 분석 및 최적 적용 가이드를 개발을 하였고요. 노피온에서는 자성 소재별 자기장 차폐 특성 분석 및 최적 가이드 적용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개발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 현황에 맞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좀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미완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네, 먼저 그 두 가지 업무 중에 이제 유도 가열 조리 기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전기밥솥의 노이즈 저감 필요성입니다. 네,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의 그 유도 가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코일에서 전자기 방사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분석하고 전류 파형의 측정을 통해서 어떠한 노이즈가 코일에 흐르게 되는지 그리고 코일에서 방사가 될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전류 파형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주파수 성분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코일 성분의 전류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퓨리에 트랜스폼을 진행해 본 결과 코일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일에서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는 이 주기를 확인해 보았을 때 120Hz로 120Hz의 노이즈로 이제 FFT를 한 결과에서도 120Hz의 체배 성분의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전류 파형을 확대해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좀 더 고주파의 성분도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FFT를 해본 결과 21.7kHz로 21.7kHz의 체배 성분의 노이즈까지도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코일에서는 120Hz의 체배 성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21.7kHz의 체배 성분의 노이즈가 방사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밥솥 구조에 따라서 노이즈 원인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저희가 측정하였던 전류 파형에서 발생하였던 120Hz의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류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원이 이제 60Hz의 전원이 들어오면은 정류를 하게 되고 그 정류된 그 전압이 평활 커피시터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60Hz의 2배인 120Hz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이즈의 크기가 작아서 전자기 간섭 문제에는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22kHz의 노이즈입니다. 코일에 그 교류 전류를 흘려주고 그 코일에서 흐르는 교류 전류를 이용해 내솥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22kHz의 전류를 인버터에서 생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22kHz의 짝수체배 노이즈도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전류를 측정을 하였을 때 전류 파형이 0A 기준으로
윗부분,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류 파형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짝수체배의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전류 파형에 바이어스가 있어서 짝수체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바이어스를 없애주는 전력부의 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2kHz의 홀수체배 노이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회로부의 그 짝수체배와 다르게 회로부의 수정을 통해서는 홀수체배의 노이즈의 저감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이제 코일부의 수정을 통해서 전자 3체배 그리고 5체배 이런 홀수체배의 노이즈를 저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체배 노이즈 감소를 위해서 이제 코일부를 변경을 하였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사용한 유도가열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단 코일, 중단 코일, 하단 코일로 구성이 되었고 상단 코일 같은 경우는 5턴, 중단 코일 같은 경우는 7턴, 하단 코일 같은 경우는 13턴으로 감겨 있었고 건선 방향은 모두 시계 방향으로 동일하게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일에 흐르는 전기적 변수 같은 경우는 인가 전류는 25A이고 동작 주파수는 22kHz인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가열 환경 내에서의 노이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내솥에 유도되는 와류 전류가 동일한 상태를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코일부를 변경하되 그 내솥에 유도되는 전류 밀도가 유지되도록 전류를 조절하고 노이즈를 외부에서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된 방향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코일의 권선 방향을 변경을 하는 걸로 자기장 저감을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석 물질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뒤에 이어서 하는 노피온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코일부의 권선 방향을 변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3가지의 코일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상단 코일의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권선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 코일에는 25A의 전류가 흘렀었는데 똑같은 유도 가열을 위해서는 상단 코일을 변경한 경우 32A의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하단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권선되어 있고 상단 코일을 반시계 방향으로 권선하였을 때 최대 89.5%의 노이즈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3m 떨어진 거리에서 EMI 측정을 하였을 때 위에 부분이 이제 기존의 코일 같은 경우 기존의 코일에서 발생하는 EMI이고 이제 밑에 그림이 상단 코일을 변경하였을 때 발생하는 EMI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EMI 측정 결과에서는 큰 차폐 성능을 가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상단 코일의 암페어 턴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해서 노이즈 차폐 성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즉 무슨 말씀이냐면 상단 코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 구조 같은 경우는 5턴에 25A 해서 총 125A 턴만큼이 흐르고 중단 코일에서는 175, 하단에서는 325 해서 총 625A 턴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상단 코일의 권선 방향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 부분, 상단 부분이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고 총 480A 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단 코일의 권선 방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단 코일, 이제 하단 코일까지 차례대로 변경해 보면서 자기장 차폐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단 코일을 변경한 경우 그 기존의 똑같은 와류 전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36A의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리 EMF 같은 경우는 중단 코일 변경 시 최대 89.6%의 노이즈 감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EMI 측정 결과에서 1체배 그리고 3체배, 5체배의 이제 차폐 성능이 평균 9.6dB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이제 상단 코일만 변경했을 때보다 더 코일에 흐르는 암페어 턴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EMI 방사성 노이즈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단 코일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네, 하단 코일을 변경하게 될 경우 그 내솥에 동일한 와류 전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6A의 전류가 흘러야 되고 이때 노이즈 EMF 근거리 EMF 노이즈 같은 경우는 6.9%의 노이즈 감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MI 측정 같은 결과에도 기존 코일과 거의 동일한 EMI 방사 노이즈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이제 코일 구조상 하단 코일의 크기가 가장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방사가 될 때 3m까지 방사가 잘 되지 않아서 하단 코일 권선 방향을 변경을 하여도 자기장 차폐 성능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도 가열 조리 기구까지의 이제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유도 가열 기기의 전자기 측정 방안을 정리하였고, 그다음 유도 가열 기기 동작 시 전류 측정을 통해 노이즈 발생 원인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수 체배와 홀수 체배를 나눠서 각각의 체배 노이즈를 감소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그 세부 내용으로는 짝수 체배 노이즈 감소를 위해서는 회로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 제시를 하였고, 홀수 체배 노이즈 감소를 위해서는 코일부의 수정 방향을 제시를 하였습니다.